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태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규 변호사입니다. 그거 봤어? 어떤 거요? 옛날에 우리 맨날 형법 판례 시간에 배웠던 혀 절단 사건. 그쵸. 그게 법대 입학하면 무조건 1학년 때 배우는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64년도 사건이니까 거의 61년 만에 재심을 받아들여줘서 검찰 측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하더라고. 네, 그 할머니랑 여성단체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뉴스에서 저도 봤습니다. 우리 배울 때는 절대로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다고 배웠던 사건인데. 그쵸. 거의 뭐 교과서에 늘 우리가 배우는 그런 아주 유명한 케이스였는데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피해자는 그 당시 18세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해달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피해자를 유인해서 자기네 집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강간을 시도하려는 사건이었는데, 또 강간 시도 와중에 피해자의 혀 속으로 본인의 혀를 들이밀었는데,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혀를 잘랐는데 뭐 1.5cm나 절단되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뭐 적반하장격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중상해죄로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면서 6개월 동안이나 구속을 했었고, 정작 가해자는 뭐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로 입건도 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내용만 알고, 그래서 도망갔어야지, 뭐 소리 질렀어야지, 혀를 절단한 거는 과잉방이다, 그래서 이거는 유죄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뉴스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 남자 피해자가 나중에 여자 집에 찾아가서 횡패도 부리고, 뭐 내가 이렇게 불구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횡패도 부리고, 결국은 딸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논을 팔아서 그 남자한테 합의금을 줘가지고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당시 합의를 보면 일단 집행유예를 많이 해줬으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딸을 강간하려고 했던 남자한테 합의금까지 줘가면서 일단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60년을 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작 나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놀랐던 거는,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너가 이렇게 남자를 뭐 평생 불구로 만들었으니 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결혼하라 라는 식으로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발언을 했는데, 정작 그 남자는 진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이 강간에 대해서는 그 집에 찾아가서 행패 부렸다는 것만으로는 좀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 같더라고. 네.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판결 같다. 그죠. 지금 만약에 신문에 둘이 그럴 거면 결혼해라 뭐 이런 거 나면 바로 그 기자는 매장되잖아요. 네. 기자가 난리가 나는 매장뿐만 거죠. 아니라, 야, 네. 이거는 뭐 정말 그 신문사 자체의 존폐까지도 문제될 사안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4년 전에는 그 다른 데서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거 찾아보면서 보니까 아예 검찰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라고 하더라고요. 60년이면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60년이면 어떻게 보면 이 환갑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우리 판례도 좀 사회의 이런 발전된 변화된 양상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4년 전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에서는 그동안의 판례 경향을 감안해서인지 맨 처음부터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았고 과잉방어로서 면책 가능성으로 해서 일단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정말 과감하게 아예 그냥 정당방위로서 아예 그냥 위법성을 조각시켜서 아예 기소까지 안 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사례인데 사회적인 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뭐 혀의 절단의 정도는 달랐겠지만 60년 전에는 오히려 이 피해자를 중상해죄라는 이런 가해자의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씌워가지고 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형을 때렸지만, 60년 후에는 좀 더 사회가 변하는 만큼 뭐 이런 판단의 기준도 좀 진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과잉방위도 아닌 정당방위로 아예 그냥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아주 놀랄만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 법원으로 미루지 않고 본인 선에서 무죄를 했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은 참 맨날 생각나는 판례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알아? 네, 그렇죠. 이 혀절단 사건이랑 같이 나란히 배우는 그 성폭력 범죄 사건이 있는데요. 그 이른바 진관보은 사건이란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도 좀 설명을 드리면 보은 양이 이제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분이 그 당시에 검찰에 좀 높은 공무원이셨다고 해요. 검사는 아니고. 근데 그 남편의 가정폭력이 좀 심했고 이 보은 양을 9살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머니도 말리지 못했고 친오빠도 말리지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보은 양이 이제 대학을 가서 자취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겼고 남자친구한테 사건을 털어놓으니까 이제 굉장히 공분할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게 이제 92년이에요. 그때 둘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 보은 양이 주말에 집에 가면 아빠가 또 성폭행을 하고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이거는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공모해서 진강군이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 떠들썩한 사건이었고요. 92년도에 결국은 이게 정당방위가 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폭력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당방위가 되냐? 아니면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좀 어렵지만 긴급피난,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한 방법으로 또 무죄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이거는 정당방위가 안 됐죠. 그래서 1심에서는 두 사람 다 뭐 7년, 5년 이렇게 선고를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 가서는 그 보은 양이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받았던 게 밝혀졌고 이런 내용이 오픈이 되면서 결국 진강군은 결국 5년인가 살았고요. 보은 양은 집행유예를 받아서 이제 중간에 이제 실제로 교도소로 실형을 받지는 않았던 사건이고, 근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지금 만약에 2025년에 일어났다. 그럼 이거 정당방위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뭐 난 지금 내가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되게 열심히 봐가지고 그때 일이 좀 기억이 좀 나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좀 더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너무 억울하잖아. 어떻게 보면 이 그 보은 양 입장에서는 9살 때부터 어떻게 행복했던 가정이 본인이 주말마다 가면은 이 끔찍한 어떻게 보면 좀 범죄 현장인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참고 참으면서 참다 못해 그 뭐 남자친구한테 얘기했고 그 당시 아마 여성단체나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이 사건을 위해서 애썼다는 거를 좀 알고 있는데 정작 나도 그래서 법이 과연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게 내가 법조인 돼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참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 61년 만에 무죄를 일단 받으신 그 우리 피해자분에게 높은 일단 그 용기의 경의를 표하고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 한 변호사나 배 변호사나 열심히 의뢰인의 편에 서서 진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열심히 변론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안 맞으시는데.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이상 한 변호사 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안녕.